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수십 년 함께 일해온 재단 CEO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방검사 조사에 응합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고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내셔널 인콰이어러 발행인도 러시아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번번이 조롱받던 법무장관은 법무부를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한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보수를 넘어 극우로 평가받는 패트릭 뷰캐넌이 미국은 곧 닉슨 워터게이트 때보다 더 험한 지옥과도 같은 정치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공화당이 미국 대통령을 법 위에 올려놓는 슬픈 미국 역사를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암 치료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네 번째 방북에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돌아서라는 압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은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시각은 여전히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고 외교 칼럼니스트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자신에게 직접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9%였다고 AP통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스킨케어가 한국 군인의 일상으로 자리 잡은 스토리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외교 칼럼니스트가 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의견 불일치를 내놓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과연 북한에 유엔 제재 품목을 보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유엔 제재 품목이 아닌 것인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미국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트럼프 재단의 CFO, 1970년대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였던 마이크 코헨이 이제 선거 자금법을 위반하면서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여성들에게 돈을 준 그 부분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가, 그것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뒷받침하는가 하는 수사에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면책 특권을 받고요.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주변 사람들은 수십 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죽어라 받거라 먹고 놀고 또 전용기를 타고 다니고 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지금 특별검사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무게 중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인간의 수 없는 인간 역사의 전형을 또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제 사실은 제일 먼저 뉴욕타임스가 맨하탄 법원이 트럼프 재단을 형사 기소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이 알렌 와이셀버그 트럼프 재단의 CFO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길을 이미 가고 있다 하는 내용을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는데, 이 월스트리트저널도 참 그렇죠.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주가 루퍼트 머독이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어떤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해주는 것 같은 사설을 쓰다가 또 상황이 달라지고 하면 또 정반대의 내용을 제일 먼저 터뜨리거든요. 이 스토미 데니엘스 같은 대통령 허쉬먼이 받았다는 그 여성 스토리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일 먼저 터뜨렸고, 그러면서도 역시 루퍼트 머덕이 갖고 있는 팍스 뉴스는 오늘 아침에도 팍스 앤 프렌즈 등에서 또 대통령을 위한 나팔을 붑니다. 다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개인이. 물론 어떤 경우에는
뭐 의리도 있고 이런 것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의리를 보여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재단이 마이크 코엔 변호사가 이제 2명의 여성 대통령과 어페어가 있었던, 이제 대통령이 인정을 했으니까 어페어라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페어가 있었던 여성들에 대해서 돈을 준 것을 마이크 코엔과는 다릅니다. 이 트럼프 재단의 CFO 그 알렌 그 와이셀버그 같은 경우는, 코엔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모든 일 재주가 많은 목수처럼 돈키호테식으로 뭔가를 그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하고 또 뭐 청소도 해주고 했다면, 이 알렌 그 와이셀버그의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도 했고 투자 또 돈 내는 비리요. 그러니까 코엔과 연관이 있는 거죠. 재정, 모든 재정, 은행 문제, 또 체크도 트럼프 대통령쯤 되면 본인이 날마다 한 장 한 장 그때그때 사인을 하겠어요? 그런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초에 소환장을 받았는데 미루다가 결국은 이렇게 그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대통령에게 대통령 변호사를 또 통해서 이런 여성들이 우리 신문에 와서 타블로이드요, 내셔널 인콰이어럴, 슈퍼마켓 신문 믿거나 말거나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발행인인 그 데이비 패커도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플로리다 별장에 가장 많이 간 사람 꼽으라면은 들어갈 그럴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내가 이런 스토리가 있다 하면은 돈 주고 사서 이제 그 캐치만 하고 잡기만 하고 그것을 그 발표는 하지 않고 뒤로 이제 그 돈 주고 조종하게 하려는 그 중간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데이비 패커, 그 내셔널 인콰이어러 발행인데 이 사람도 역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마이클 코엔 그 대통령의 변호사가 이제 그 돈 주고 처리하고 한 것에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증언을 이미 다 그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그 한국의 남자분들은, 한국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뭐 늘 있는 일 아니야? 돈 있는 남자들 주변에서 그게 뭐가 잘못됐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 인턴과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다른 케이스라는 거 잠시 뒤에 또 다른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이것이 앞으로 그 뭐 변수가 없다면 미국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가를 그 볼 수가 있는, 좀 이렇게 감을 잡고 뉴스를 팔로우할 수 있는 제가 두 가지 글을, 하나는 칼럼이고 하나는 뭐 이코노미스트의 사설과도 마찬가지인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팍스뉴스 기자가 지난 3주일 사이에 두 번째로 그 회사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팍스 네트워크의 방향과 톤에 좌절을 한 거죠. 팍스가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보다는 어피니언 같은 것을 많이 내고 또 그것이 자극적이니까 시청률이 올라가고 돈이 또 안 들어요.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직접적인 그 기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또 그 기자들의 보도 자체도 그 네트워크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좋게, 무조건 좋게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아담 그 허슬리라는 사람이 2001년부터 일했는데 그만뒀고, 또 얼마 전에 그 코너 파웰이라는 사람도 그만뒀는데, 가장 저는 놀랍도록 무서운 것은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오늘 이틀 사이에.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연방 법무장관이 대통령과 만났어요. 다른 이제 뭐 중범 어떤 케이스에 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백악관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오늘의 미국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는 정말 그 연방 법무부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나에게 충성한다는 그 느낌 하나 때문에 법무장관 일자리를 줬더니, 그랬더니 정말 나에게 중요하고 어려운 그 러시아 스캔들에서 본인은 싹 빠져버리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하고 트윗을 했잖아요. 제프 세션스가 그 트윗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법무부 첫날부터 내가 법무부를 장악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말하자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다 뒷받침했잖아 라는 것을
트윗에 쓰고 있습니다. 강력한 이민법 집행, 또 경제 성장의 프로모션을 잘하게 해줬고 종교 자유에 대해서도 종교 자유라기보다는 기독교 특히 복음주의에 관한 단단한 보호였겠죠. 그런 것을 당신이 잘할 수 있었지. 나는 내가 연방 법무장관으로 있는 한 정치적인 것에 휘두르지 않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절대로 받지 않는 그런 법무부를 만들어 갈 거야. 이렇게 트윗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두 사람이 뭐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얘기를 했고, 뭐 오늘 다시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를 좀 흉보긴 했지만 그런 것은 이미 제프 세션스의 내가 너를 잘 뒷받침했지, 나는 너의 말에 따르지 않고 너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법무부를 나의 믿음대로 운영을 할 거야. 여기서 이제 이미 그것도 끝났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을 페이트릭 뷰캐넌이라는 사람은 공화당에서 대선 그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너무 극우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굉장히 심플하게 글을 잘 쓰고 또 뭔가를 또 제시하기도 하고요. 오늘 쓴 칼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폴 매나포트와 마이크 코엔 대통령의 그 선거 대책본부장 했었던 사람과 전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유죄를 인정한 것이 이 극우 페이트릭 뷰캐넌 입에서 굉장히 불길한 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폴 매나포트는 지금 대통령이 계속 사임한다 뭐 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수사에 협조하도록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워러게이트가 이 특검을 하면서 26개월이 지나서 리처드 닉슨이 사임을 했는데 민주당 해킹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26개월이 된 주랍니다. 이번 주가. 물론 뭐 특검은 뭐 1년 몇 개월 됐죠. 조사한 지가.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이 5월 달에 해고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검이 임명이 됐으니까 지금 뭐 1년 2개월, 3개월 정도 됐나요? 아직 증거는 잡지 못했지만 대통령이 러시아와 연관이 직접 있다는, 그렇지만 그 사이에 백악관의 보좌관 캠페인 담당자들이 대배심에 뭐 나가고 특검은 카리스마 같은 것을 보여줬고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은 카드가 훨씬 많다. 추가 기소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검이 대통령을 대배심에 세우거나 기소할 힘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가 하는 거잖아요. 의회가 이 왕을 참수하든지 끌어내리든지 하더라도 그 의회가 할 수 있도록 뭐 밑바탕 리포트를 특별검사가 의회에 보내야지 이제 의회가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서 하원에서 위험하다고 해도 이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상원이 3분의 2가 환영해야지 되는데 그럴 리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이 페이트릭 뷰캐넌은. 그런데 트럼프는 닉슨과 다르다는 겁니다. 리처드 닉슨은 미국의 뭐 위신도 있고 위상도 있고 품위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서 본인의 캐릭터와 함께 탄핵되기 전에 사임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사임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모든 대통령의 파워를 다 가지고 공격을 할 거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자신을 미워하는 그룹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공격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생존 방법이 닉슨과는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저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걸 보면 감성적으로 폭발을 하고 법원에 도전하고 법무부, FBI 담당자들, 간부들 뭐 해고해버리고 과거 그 정보국의 수장의 정보 접근권까지 박탈하는 이제까지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은 정말 환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결국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공화당의 기반이 너무 강하고 언론과 이 정도로 싸우는 그 대통령이면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트릭 뷰캐넌은 미국이
지옥과도 같은 그 투쟁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공화당의 지도부도 이쯤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해라.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강한 캐릭터가 이런 것도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만약에 상원에서도 해주지도 않을 것 같지만 하원에서라도 이 탄핵을 하려고 한다면 또 민주당을 다수당이 돼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유권자가 그 일하라고 우리가 민주당을 다수당 만들어준 건 아닌데 이런 그 미국인의 정서에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것이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아직은이 아니라 뭐 영원히일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닉슨 같은 경우는 뭐 스스로 물러났지만 이 트럼프는 물러날 사람이 아니고 빌 클린턴은 하원에서 공화당에서요. 그 당시에는 탄핵까지 했지만 상원에서 안 했던 거잖아요. 안 한 이유는 거짓말은 했지만 그로 인해서 뭐 권력을 남용했다던가 이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다는 얘기를 이코노미스트가 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나서 전해드릴까요? 밖에서 보는 미국은 지금 이렇습니다. 잠시 뒤에 한국 문제와 함께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국 시사 만평을 보면은 아주 섬뜩한 그런 그림들이 많고요. 또 그 잡지 뉴요커의 9월 3일자 커버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하면 타이 빨간색 타이가 좀 상징이잖아요. 타이가 막 바람에 날리고 막 뛰어가면서 숲속이에요. 뛰어가면서 뒤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아래를 봤더니 한쪽 발은 오른쪽은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왼쪽은 구두까지 벗겨져서 빨간색 양말이 보이고요. 뒤에 보니까 여러 마리의 사냥개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제 시사주간지 타임이 얘기한 미리 발표를 한 커버 사진을 보면은 백악관 집무실이 영화 Shape of Love처럼 처음 시작할 때처럼 이제 다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집무실이 완전히 물로 차 있고 그 물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목 아래만 보입니다. 위는 얼굴은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사주간지 타임의 이번 주의 커버 사진이고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흑백 사진을 썼습니다. 이 기사 내지는 어피니언에 트럼프가 법 위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폭로나 유죄 판결, 유죄 인정이 미국에 이 단순한 질문을 하게 할 것이다.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가? 이제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법 위반을 했는지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난 게 어제 오늘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는 이런 모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떠냐? 뭐 어차피 한 사람은 포르노 배우였고 또 다른 사람도 플레이보이 잡지 모델이었는데 돈 주고 이게 뭐 어떻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어페어와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의 어페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돈을 어떤 돈으로 썼느냐 이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공직자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또 그조차도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건 본인의 도덕적인 기준이니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국가나 조직은 너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룰이 있어야지 되는데 제가 미국의 룰을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법정에서 이제 선서를 하고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가 마이크 코헨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했다는 말은 루머와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방 선출직 후보자 지시에 따라서 내가 스토미 데니엘스 그리고 누구죠? 캐런이든가요? 퍼스트 네임이 아무튼 두 여성으로 하겠습니다.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허쉬머니를 줬다. 그것도 무슨 컴퍼니를 하나를 설립을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숨기고 하다가 대통령이 어제 팍스에서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줬는데 그거 내 주머니에서 나갔어. 그거 선거자금과 관련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뭐 법 위반이 아니야라고 대통령의 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은 이코노미스트가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미스터 트럼프가
그의 전 변호사였던 미스터 코엔에게 법을 어겨라.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서 거짓말해라. 라고 대통령 후보로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그 폴 매나포트와 마이크 코엔 이 두 사람의 유죄가 러시아 대선 개입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특별검사가 그것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특별검사가 뭘 해내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사법방해가 충분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특별검사를 해고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코노미스트도 오늘 트럼프 재단의 CFO가 면책특권 받으면서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기 이전에 이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리고 원래 이런 유죄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한 번 나오면 쭉 나오잖아요. 앞으로 어디서 뭐가 어떻게 더 많이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시점의 의문은 지금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사람과 전 변호사였던 두 사람이 전 보스 미스터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얼마나 더 멀어질까. 특검 쪽을 바라보면서 나의 형량을 좀 낮게 해주면서 어제 제가 폴 매나포트가 60살 다 됐나요? 했더니 청취자분께서 69세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네, 69세예요. 생일은 4월이고요. 그러니 평생을 감옥에서 있고 싶지는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할 수도 있을 테고요.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미국인들은 미스터 트럼프가 법 위에 있는가 하는 것을 결국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의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시민에게는 많은 한국 분들이 남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좀 어페어 있고 뭐 돈 주라고 한 거. 불법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어요. 서로 합의하에 다 성인이었으니까요. 미성년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가정 문제는 멜라니아 트럼프와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데 정치 후보가 불분명한 그런 정치 자금으로 불분명한 그런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 보고 뭐 그게 어때서라고 얘기하시는 바로 그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거는 강도도 아니고 스피드 티켓 정도 뛴 걸 갖고 뭘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룰을 어긴 사람을 그것도 최고위직의 대통령에 선출한 것 페이퍼 컴퍼니 또 라인 오브 크레딧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돈을 허쉬머니를 주고 나중에 내 주머니에서 줬는데 그게 뭐 어때? 라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국민의 수준을 좀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미스터 트럼프가 여기까지 그 돈을 주고받고 하는 데서 자신의 페이퍼웍에는 아무런 문제, 잘못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여러분 그 민주당의 존 에드워드라는 후보 생각나세요? 보이처럼 생겼고 뭐 잘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연설도 잘하고 젊고 이 사람도 변호사였었죠.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이었었죠. 그랬는데 다 될 뻔했는데 비슷한 이유로 안 됐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아내가 남편은 보이처럼 생겼는데 아내는 정말 수더분한 좋은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아내가 암으로 아파 있었을 때 다른 여성과 그 어페어가 있었던 것까지도 사람들이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그 아내에게 이혼을 하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 많아요. 뉴트 깅그리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내 암으로 병상에서 너 이혼서에 사인을 했다는 저 이런 남자 싫어요. 아플 땐 서로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음까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존 에드워드가 그때 그런 일로 그런데 그 사이에 돈이 필요하고 이랬는데 존 에드워드의 후원자가 그땐 좀 돈이 컸어요. 후원자가 그것을 내줬다 해서 결국은 이 사람 정치 운명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 케이스를 기억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얘기고요. 법무부에서 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이런 기본적인 게 있는데 여기에 물음표를 달았어요. 어제 계속 밟으면 꿈틀하는데 제프 세션스가 그래 내가 여태까지 당신을 도왔는데 나는 법대로 하겠어. 정치적인 백악관 입김 받지 않겠어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참 이런 얘기요. 미국의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불필요한 그 정신적인 혼란함이 없이 일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현대의 대통령은, 그때는 미국이 헌법을 만들 그 옛날이고, 현대의 대통령은 군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킹도 아니고 대통령이 기소되기 전에 사임할 수 있다. 닉슨처럼. 근데 패트릭 뷰캐넌이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닉슨이 아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부가 아주 두꺼우면, 픽한 그 스킨을 갖고 있으면 법 위에 군림을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유일한 해결점은 결국은 어떤 그 법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물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상원, 연방 상원이요. 하원에서 해도 끝이 아니니까 상원인데, 공화당에서 연방 상원을 그 민주당에게 다수당을 내줄 리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오히려 뭐 한두 석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원은 공화당이. 그리고 그 공화당이 그 민주당이 상원이 다수당이 될 리도 없지만, 돼도 상원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국가적인 수치잖아요.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그런 일을 미국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인도 누구도. 더군다나 지금 그 공화당은 대통령에게 이 정도 일들, 그 밖에 많은 그 부정부패, 스왑프, 워싱턴의 썩은 물을 끌어내겠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물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캘리포니아주의 또 다른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화당이 이런 오히려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위를 자꾸만 가려주고 있다. 그게 사실은 바깥에서 볼 때, 영국에서 볼 때는 아무에게도, 심지어는 트럼프라는 개인에게도, 인간에게도 이상적이지 않는데, 대통령을 자꾸만 법 위에 올려놓고 있다. 지금 공화당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스터 코엔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의 유죄 인정은 미국 대통령을 기소는 하지 않는 연방 범죄 공모자로 확인 도장을 찍어준 것과 마찬가지다. 그게 그 사실이 이번 주에 미국이 아주 슬픈 주, 슬퍼해야지 하는 그 주의 의미가 이것이다라고 영국 매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거 트럼프를 보호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트럼프를 보호하나,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왜 있지도 않은 일이야 하는데, 바깥에서는 니네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미국의 지금 수준 떨어뜨리고 참 그러는 일이야, 슬픈 사연이야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얘기요. 한국의 야당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별로 많지도 않네요. 10억 원. 그러면 미국 돈으로 얼마가 되나요? 100만 달러도 못 되나요? 북한에 유엔 제재 품목을 보냈다,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은 거창한 것 같잖아요. 미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113톤의 물질이에요. 장비와 강철, 구리, 워러 히터까지 들어가니까 뭐겠어요. 이제 좀 연락사무소 비슷한 것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유엔의 2397 결의안 위반이다 하는 그 야당 의원, 관세청 노 코멘트, 외교부 노 코멘트, 이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지금 계속 일본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비난 수위를 일본으로 돌렸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일본 언제나 비난하니까. 그러나 어제 그제 수요일이었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가 통화하고 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강하게 계속 압박하면서 북한을 노력하겠다는 이 일이 있고 나서도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지 않고 일본만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로이터가 어제였던가요? 그제였던가요? 제일 먼저 보도했었는데 북한이 이제 더 이상은 미사일 엔진 테스트장에서 뭐 해체 작업을 하지 않는다. 해체 작업을 중단했다. 7월부터 8월 초까지 했고요. 또 일부 그 해체 작업에서 나온 것은 지하에 보관하고 있대요. 그라운드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분명한 것은 국제 그 핵에너지위원회 뭐 IAEA 같은 데서는 핵 활동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가 마이크 폼페오의 북한에 관한 진실의 순간 이런 칼럼을 썼는데 조시 로긴이라고 국가안보 외교에 관해서 칼럼 쓰는 사람인데요. 후반부가 좀 흥미롭던데요. 아무튼 조금 전해드리면 뭐 어제 그 스티븐 비건 그 특별 대표를 임명을 했고 뭐 과거에 완전하게 그 외교 분야에서 외교부에서 큰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도 어쨌든 뭐 외교 자문을 많이 하고 했으니까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다음 주에 이제 북한을 가는데 이번에는 폼페오 장관이 확실한 증거 이 외교가 지금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된다. 북한이 뭔가를 폼페오 장관에게 줘야 되는데 실패하면 행정부 트럼프 주변에서 전술 바꿔라. 북한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하는 소리 분명히 나온다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뭐 선거 유세할 때나 인터뷰할 때는 이 김정은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요 좌절 표시를 많이 한대요. 특히 이제 언론이 그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부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한국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더군요. 북한도 좀 뭘 해줘야지 된다고. 폼페오 그 장관이 그런데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카드가 없잖아요 지금. 뭐 북한에 뭐 보여줄 카드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있다면 종전선언인데 종전선언을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도 반대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워낙에 이런 칼럼을 오래 썼기 때문에 다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존 볼튼은 당연히 반대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편지를 보내는데 아니 편지를 이 순간에 왜 보내야지 돼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폼페오 장관은 너무 또 북한에 가서 강하게 나가면 협상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고 지난번처럼 뭐였었죠? 갱스터 마인드다 뭐 이런 또 비난만 받고 스타일 콱 구기고 완전히 갇혀버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폼페오 그 장관이 대통령이 현실과는 무관하게 좋은 결과만을 보기를 고대하는 그런 그 대통령의 그 정책 바램의 포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마이크 폼페오가. 그래서 이제 예상하기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내는 편지가 외교적인 진전이 있도록 뭔가를 좀 해달라 하는 간청을 ask라고 하진 않았어요. 좀 이렇게 청한다는 뜻으로 그 영어 단어를 표현을 했고요. 또 이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 부정적인 스텝을 밟으면. 그래서 이 캐럿 앤 스틱이라고 당근과 채찍 메시지라고 전하고 있거든요. 국방부는 지금 그 편지라든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있지 않고 이미 중국, 러시아 회사와 개인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 북한과 뭔가를 거래한다고 해서 제재를 했는데도 일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앞에서도 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야지 된다라고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어디까지 왔는지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것조차도 정확한 진단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혼란이라는 얘기죠. 폼페오 국무장관이 일하기 더 그 힘든 거죠. 어떤 그 새로운 여건이라든가 새로운 오퍼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게다 대고 실패하면은 불만이 그 트럼프 내부에서도 불만이 너무 크고 일부 의회에서도 압박해라, 제재해라, 이제 한일 그 한일이 아니라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다시 해라 하는 목소리 분명히 커진다는 거예요. 뭔가가 안 나오면은.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까지는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야당이 많지만 야당이나 언론이 많지만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해서 한미 동맹까지 위험하지 않느냐, 한미 동맹이 위험하면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폼페오 돌아와 보면 아니까요. 긍정적인 사인이 있다면 어제 이제 그 북한 그 대표를 임명한 거, 물론 북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구태여 따지자면 뭐 러시아 쪽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누군가 전문가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그 포드의 그 해외 부사장이요, 그 스티븐 그 비건, 정규적으로 접촉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그 긍정적이지만, 이 긍정적인 작은 사인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기 전에는 미국에서도 잠잠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폼페이오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나는 김정은이 비핵화할 것으로 확실히 믿는다라는 공식적인 그 표현은 하지 않았다는 게 이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다고 믿어지는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서훈, 정의용 두 사람이 미국에 왔고, 그리고 그 뒤에 마이크 폼페오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나서 트럼프에게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결정한 거니까 뭐 비핵화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죠. 분명한 언어로.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AP통신이 여론조사한 것은 오랜만에 말씀드리네요. 관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른데요. 나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될 것이다 하는 사람은 19%, 나쁠 것이다 하는 사람이 뭐 훨씬 많았고요. 몇 배 많았어요.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40%, 아닐 것이다 44%로 아닐 것이다가 조금 더 많았네요. 그리고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역시 차이가 많아서 뭐 나에게 도움이 되건 말건, 그 지금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뭐 관세 부과를 4분의 3이 지지를 한답니다. 그만큼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물건값이 비싸질 것을 걱정하면서도 공화당은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 무역 전쟁 자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60%입니다.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1,05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람이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람보다는 많고요. 중국과 뭐 좀 왔다 갔다 얘기하더니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마 이것도 어떻게 활용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구를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모든 그 정책이 그 러시아 스캔들 조사, 본인을 향해서 조여드는, 여기에 이제 어떤 형태로 쓰여져야지 되는가, 이게 나의 지지층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되는가에 상당히 그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요, 제가 너무 올드 패션인데요. 한국 그 군복을 입고 이렇게 그 뭐죠? 마사지 팩 붙인 그런 그 젊은이의 사진을 싣고 군복무 생존의 비밀 해서 뭔가 했더니 모이스처라이저, 뭐 클린저, 또 뭐예요? 뭐 큐컴버 마스크, 달팽이 마스크, 남자 그 군인, 한국 군인의 그 스킨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분은 그 제대를 하신 분인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한국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그렇게 스킨케어를 하세요? 그 미국에 계시는 남자분들도 그 정도로 스킨케어 하나요? 군 입대하기 전에 스킨케어는 비누면 되는 줄 알았는데 2년 복무하는 동안에 싹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거 마케팅도 있었을 거예요. 28살로 지금은 이제 서울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10단계 스킨케어를 쫙 뭐 비누로 씻지도 않아요. 저는 비누로 씻는데 블랙소프로 씻는데 그렇게 해서 비누로 씻고 뭐하고 토너 저는 하지도 않는 토너에 뭐 얼굴 마스크에 저는 하지도 않는 거에 달팽이 크림에 뭐에 해서 한국 보통 남자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2배는 많이 쓴대요. 2배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매달 뭐 13.3개를 쓴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다 쓰죠? 3개도 못 쓰는데 참.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한국은 전쟁 중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울 때도 이렇게 오히려 밖에 나가서 훈련하고 오면은 피부를 가꿔야지 되기 때문에 다 한 사람이 더 많다. 그런 그 어떤 군인들 얘기도 해주고 있고요. 또 군대에서는 한 사람이 하면 다 사야지 된다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고 걸프렌드들이 또 많이 그 보내주기도 하고 해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할 때 그때조차도 이렇게 많이 그 썼다 하는 그 군인들과 인터뷰도 전하고 있습니다.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뇌종양이다 하면서 중간에 9월 달에 잠깐 그 공화당이 원하는 헬스케어안에 반대하는 그 투표를 했어요. 그 뒤에 집으로 애리조나로 돌아가서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오늘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짐작이 되는 일이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최희준 선생님 82세였는데 숨지셨다죠. 강혜신이었습니다.